왜 우리는 바보 노무현을 죽였는가?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치로 전환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인 돈으로 부활시키는 상인 돈파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속에 진짜 백이 인간 한 명쯤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 온 세상이 노사모를 외치며 한 사람의 이름에 열광할 때 솔직히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인간들 중에 그렇게 멋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위 노빠라고 불릴 만큼 그를 지독하게 사랑하던 지인 한 명이 제게 불쑥 권유를 해왔습니다.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시원하게 소주나 한잔하고 오자고요. 인간 노무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미쳐갈까? 그 진정성이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삶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봉하마을의 작은 광장, 삐딱하게 밀짚 모자를 꼭 눌러 쓴 채 동네 아저씨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툭툭 던지는 그의 첫마디, 그의 눈빛, 그의 몸짓을 가만히 보고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진짜 백이다. 진짜가 나타났다. 기성세대의 온갖 위선과 권위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날 것 그대로의 인간으로 대중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저렇게 멋진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감동이었습니다.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의 정점을 찍고 내려온 사람이 동네 이웃들과 흙먼지 마시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아름답고 진짜 백이었던 인간 노무현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비극적인 결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진짜였기에 도리어 기성 권력자들의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대파들, 기득권을 쥔 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저 눈엣 가시 같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텃세를 부리고 웅크린 채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권력의 논리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결국 그는 비운의 삶을 마감하며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오랫동안 조망하면서 인간 사회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서글픈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적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원래 적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파트너이자 함께 백지장도 맞들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동료이자 친구들입니다. 서로가 가진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무대에서 삶을 축제처럼 향유해야 할 타인들일 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적이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고 노무현 같은 진짜 백이 인간마저 적으로 몰아세워 파멸로 이끄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도사린 가장 무서운 병, 결핍의 사고에 있습니다. 결핍의 사고를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늘 모자라고 부족하며 풍요롭지 못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면 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각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결핍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뇌구조는 단순해집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것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바로 이 잔인한 약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타인을 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밥그릇을 빼앗아갈 악마이고 적인지라 내가 먼저 공격해서 밟아버려야 한다는 삐뚤어진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적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부족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면이 가난하고 결핍에 찌들어 있으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비좁은 마음틀에서 탄생한 가짜 환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풍요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창조의 역사, 즉 138억 년의 시간 동안 이 우주는 단 한 번도 에너지를 축소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팽창해왔고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대지를 적시는 빗물, 매일 떠오르는 태양빛 중 그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완벽하게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도와가며 상생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세상의 모든 적은 눈 녹이듯 사라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가치이고 유통될수록 불어나는 것이 돈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인간 노무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을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풍요의 메커니즘으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돈을 쫓아다니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결핍의 사고로 남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굶주린 도깨비의 지옥이 될 뿐입니다. 개인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타인을 친구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료로 삼고 그들이 가진 결핍을 내가 채워주며 서로 도와가며 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할 때, 즉 홍익인간의 정신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내가 베푼 선한 에너지는 세상의 네트워크를 돌고 돌아 거대한 부의 강물이 되어 나에게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돈파상이 말하는 돈의 부활 메커니즘입니다. 타인의 꿈을 가치로 변환해주고 그 가치로 세상을 풍요롭게 패키징할 때 우리는 적이 없는 세상, 모두가 아군인 위대한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를 친구로 바라볼 때 완성되는 풍요의 영토인 것입니다. 오늘 인간 노무현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명언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본래 적은 없다. 적이란 결핍에 갇힌 가난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니 타인을 친구로 품어 풍요를 나누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게 된다. 돈파상. 이 명언의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로막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적들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이 모자라다는 두려움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타인을 내 삶을 함께 풍요롭게 만들 동반자이자 친구로 품어 안을 때 세상은 나를 향해 무한한 자원과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돕고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여 풍요를 널리 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우주의 거대한 부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 200억의 자산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위대한 거부들의 비밀입니다. 바보 노무현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결핍에 찌든 기성 권력의 텃세에 부딪혀 그의 육체는 멈추었을지라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며 던졌던 그의 풍요와 상생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제 결핍의 시대를 끝내고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서로를 돕는 위대한 풍요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친구로 대할 때 여러분의 통장과 영혼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부가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돈부활 공작소를 찾아주신 소중한 주주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의 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또 하나의 소중한 친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가치로 전환하여
돈으로 부활시키는 돈파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영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